가지 종류의 관절염이 있지만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 끝에 가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관절염이 있다고 아픈 건 아닙니다.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있는 걸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무릎 관절염 하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외래에 와서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이 표현이고, 그 염증이라는 게 대부분은 아마 좀 항생제를 써야 될 정도의 세균 감염 염증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통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염증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관절염이 있지만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 끝에 가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냉정한 말로 죽고 사는 문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 근력 운동들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근력을 보충하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운동이나 활동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자꾸 밟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각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들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전반적인 삶의 질의 문제가 됩니다. 무릎은 크게 이제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릎 앞쪽에서 만져지는 우리가 흔히 뚜껑뼈라고 하는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개골이 허벅지뼈랑 맞닿는 대퇴슬개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이 안 좋을 때는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이럴 때 이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서는 연골연화증이나 슬개건염, 대퇴사두건염이랑 연관이 되면서 꼭 관절염이 아니어도 이 무릎 앞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대퇴골이랑 이 경골이 닿는 이 관절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관절염 할 때 더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좋게 되면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걷는 게 불편해집니다. 걸을 때마다 이제 통증을 야기시킨다든지, 걸을 때마다 다리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로 이 관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릎 관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연골, 연골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은 뭐냐면 뼈를 둘러싸고 있는, 닭다리 먹으면 오도독뼈 있죠. 그거를 연골이라고 하는 거고, 연골판이라는 거는 뼈랑 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조직입니다. 도가니탕 아시죠? 도가니탕. 그때 그 도가니가 연골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은 이렇게 뼈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고, 연골판은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골이라는 거는 그 오도독뼈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뼈를 이렇게 부드럽게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미끌미끌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꼭 무릎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관절들은 부드럽게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관절 연골이 둘러싸고 있고, 그거를 이 MRI를 찍어보면 뼈 위에 얇게 이렇게 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연골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이런 연골들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이 MRI에서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관찰이 되지 않고, 엑스레이에서는 연골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골들이 없어짐으로써 뼈끼리 닿아 있는 소견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이제 연골판이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고 충격 흡수를 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 뼈끼리 부딪히는 하중을 옆으로 분산시켜서 관절 연골이 받는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연골판의 기능은 딱 이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게가 머리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좀 퍼져서 머리 전체적으로 이 하중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골판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연골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하중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더 손상을 빨리 입게 되겠죠. 더 빨리 닳게 되고 같은 충격에 같은 일에도 충격이 세게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닿는 부분에 이제 하중이 닿게 될 텐데요. 그냥 이 연골판이 없다면 이 국소적으로 이 동그란 부분만 계속 관절이 닳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골판이 존재함으로써 이 하중을, 힘을 분산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게 그냥 얻게 되면 이 한 곳으로 모이는 힘을 균등하게 분산을 시켜서 관절을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연골판의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벗겨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벗겨져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 벗겨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벗겨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은 요 맷돌 아시죠? 맷돌 돌돌돌돌돌 돌리면 이 사이에서 갈리죠. 안에 들어간 콩이며 팥이며 다 갈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갈려서 닳아 없어지게 되고 그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들이 있어요. 무릎에 물이 차서 물 뽑아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물이 찬다는 것도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붓기도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붓기도 하고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도 붓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럴 때 물을 뽑아줘야 될까? 항상 물을 뽑아주는 게 답은 아닌데 그렇게 물을 뽑아줘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물이 생기는 그 환경은 무릎 안에 연골을 녹이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를 해소를 해주면 무릎 연골의 손상이 좀 적어집니다. 바꿔 말해서 꼭 닳아서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그 성분들이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의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릎의 세균 감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의 연골을 공격하는 효소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거고 세균 감염이 되는 것은 세균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랑 세균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 몸의 연골도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닳아 없어지든 어떤 물질들이 나와서 연골이 녹든 결과적으로 연골이 없어지면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겠죠. 안 닳게 하거나 닳게 하는 물질이 안 나오게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절염은 크게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을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엑스레이에선 관절 연골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뼈랑 뼈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일단은 연골이 어느 정도 차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열의 7, 8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진행을 하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니까 뼈끼리 점점 간격이 좁아지죠. 그래서 완전히 닳게 되는 4단계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보통 이제 한 3기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통증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심하게 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기부터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2단계부터 뭔가 치료나 관리를 하기를 권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 단계를 개별적으로 직접 내 단계가 어떤지를 구분해내는 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보를 좀 드리자면 1단계는 거의 정상인 엑스레이입니다. 2단계는
이제 이렇게 뼈가 살짝 삐져나와요. 옆으로 볼록하게 뼈가 삐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데, 연골이 닳게 되면 뼈에 생기는 2차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극도 더 뾰족하게 옆으로 삐져나오게 되고 간격도 훨씬 좁아지고 뼈의 이 색깔이 이렇게 좀 하얗게 되죠. 경화라고 하는데, 연골이 닳기 때문에 뼈에 충격이 많아지면서 뼈가 조금 더 딱딱해져요. 그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뼈끼리 이렇게 닿는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은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하는 활동이나 혹은 생활 방식의 차이에도 있을 수 있고, 체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자가 2배 이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건, 그러면 50세 이상 여자가 45%라는데 그럼 50세 이상 여자의 반수는 아프겠네요, 항상. 근데 항상 관절염이 있다고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엑스레이가 똑같아도 아픈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똑같은 엑스레이여도 서로 아파하는 정도가 다르고, 엑스레이가 엉망진창인데 안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너무 괜찮은데 아파 죽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정도랑 아픈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 일, 운동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저는 외래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65세라고 치면 65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5년 동안 무릎을 안 좋아지게 하는 게 단 하나만의 원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자잘자잘하게 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